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오늘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민음사판 세계문학전집 하이니벨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노벨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하이니벨의 작품이고요. 김면수 선생이 읽었습니다. 여전히 자유의 몸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카타리나 블룸의 입증 가능한 첫 번째 희생자는 바로 그녀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행실에 대한 충격으로 살아남지 못했다.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은 강도이자 살인자인 한 남자와 다정하게 춤추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기이한 일이고, 그녀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극도의 변태에 가깝다. 이 여자는 정말 얼음처럼 차갑고 파산적일까? 명망 있는 시골 의사인 그녀의 예전 고용주의 부인은 이렇게 묘사를 한다. 118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그녀에게는 진짜 창녀 같은 기질이 있어요. 난 자라나는 내 아들들, 우리 환자들, 그리고 내 남편의 명망을 위해 그녀를 해고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카타리나 블룸도 악명 높은 페너른 박사의 횡령 사건에 관여했을까? 짜이퉁 신문은 당시 이 사건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그녀의 아버지는 꾀병정이었을까? 그녀의 오빠는 왜 범죄자가 됐을까? 여전히 불분명한 것은 그녀의 갑작스런 출세와 높은 소득이다. 이제 최종적으로 확실해진 사실은 카타리나 블룸이 피로 물든 괴텐의 도주를 도왔다는 점이다. 그녀는 어느 명망 높은 학자이자 사업가의 우정어린 신뢰와 자발적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을 악용했다. 그 사이 본지에 거의 확고히 입증된 정보들이 제보되고 있다. 그녀가 신사 방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별장을 찾아내기 위해 청하지 않은 숙녀 방문을 했다는 것이다. 블룸의 그 비밀스러운 드라이브 여행은 이제 비밀스럽지 않다. 그녀는 존경받는 한 사람의 명예, 그의 가족의 행복, 그의 정치적 경력을 이 점은 본지가 이미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양심 없이 위험에 빠뜨렸고 착실한 아내의 감정과 4명의 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블룸은 좌파 그룹의 지령에 따라 틀림없이 S의 경력을 파괴해야 했을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청은 블룸의 혐의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파렴치한 괴텐을 정말 믿을 생각인가? 본지는 수차례 반복하며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는 신문 방법이 너무 부드러운 것이 아닌가? 비인간적인 인간을 인간적으로 대해야 하는가? 블로르나와 그의 부인 그리고 그들의 저택이 찍힌 사진 밑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119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이 집에서 블룸은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아무런 감시 감독도 받지 않고 혼자서 블로나 박사와 역시 박사인 블로나 부인의 전적인 신뢰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블로나 부부가 그들의 직무에 전념하는 동안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면 그들도 전혀 모르지는 않았던 게 아니었을까? 블룸과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매우 신뢰하는 거의 친밀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웃들이 신문 기자들에게 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거의 친구 같은 관계라고 한다. 몇 가지 암시는 본 사건과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시하겠다. 그렇다고 해도 요즘도 어느 유명한 공대의 연역에 빨갱이 투르대로 나와 있는 부인 게르트루드 블로나 박사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 어떻게 경찰의 뒤를 받고 있었는데도 괴테는 블룸 아파트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 이 우아한 강변의 삶, 아파트의 설계 도면을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블로나 부인이다. 점원인 헤르타와 노동자 클라우디아는 이구 동성으로 본지에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서로 춤추는 모습을 보면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았어요. 그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고 분명히 재회였습니다. 48. 나중에 괴텐이 슈트로임랜드의 별장에 숨어있는 것을 이미 목요일 밤 11시 30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120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거의 48시간 동안 내버려 둠으로써 도주할 위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경찰 내부에서 비난을 받자 바이치메네는 웃으면서 말했다.
괴텐이 달아날 가능성은 이미 목요일 자정부터 없었다고. 그 집은 숲속에 있지만 이상적인 방법으로 마치 감시탑으로 둘러싸듯 집 주인 나무 위에서 망을 보고 있었으며 경찰청장은 이런 상황을 전부 알고 있었고 모든 조치에 동의했다고. 헬리콥터를 동원했고 물론 그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리 밖에 착륙시켰으며 즉각 특수부대가 투입되었고 나무 위에서 망을 보도록 배치되었으며 다음날 아침 경찰 24명을 추가로 투입함으로써 인근 경찰서의 병력을 아주 극비리에 강화했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괴텐이 누구와 접촉을 시도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었는데 이 일이 성과를 거두었으니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건 옳았다고도 했다. 5차례의 접촉 시도가 있었고 괴텐을 체포하기 전에 당연히 그와 접촉한 5명을 검문, 체포하고 그들의 집을 수색해야 했다고 했다. 괴텐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끝내고 경솔한 건지 대담한 건지 외부에서 그를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그제야 그를 급습했다고 했다. 그 밖에 몇몇 중요한 세부사항은 짜이퉁 신문의 기자들, 이 신문사에 속한 출판사, 이와 연결된 기관들 덕분에 파악할 수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이런 기관들은 공무를 집행하는 수사관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세부사항을 알아낼 때 일단 유연하고 구태의연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다. 그래서 예컨대 볼터사임 부인이 블로르나 부인과 마찬가지로 전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했다. 볼터사임은 1930년 어느 여공의 사생아로 태어났고 아직도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했다. 하지만 어디에? 동독에? 강제가 아닌 자유의사에 따라 수차례, 처음에는 1945년에, 또 한 번은 1952년에, 또 한 번은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직전에 그녀 소유의 작은 집 한 채와 땅에 있는 고향 쿠이르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 3번의 권유를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볼터사임의 아버지인 룸이라는 자 역시 노동자이며 당시 KPD의 당원으로 1932년 소련으로 망명했지만 거기서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니까 바이츠맨에는 이런 종류의 실종자들은 독일군의 행방불명자 명단에서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추정한다. 49. 사건이나 행위의 상관관계에 대한 확실하거나 비교적 분명한 암시들이 혹시 단순한 것으로 치부되어 사라지거나 오해받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를 지적해 두어야겠다. 분명 소속 기자 퇴트게스의 잘못으로 카타리나의 어머니를 사망케 한 짜이퉁 신문사는 이제 존 탁스 짜이퉁에서 카타리나가 어머니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묘사하고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슈트로임레드의 2번째 집, 즉 별장 열쇠를 훔친 혐의까지 뒤집어 씌웠다.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122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진상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짜이퉁 신문의 모든 비방, 거짓말, 왜곡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그다지 확실하지 않다. 여기 블로르나의 경우에서 짜이퉁 신문이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들에게조차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블로르나 가족이 사는 교회의 고급 주택가에서는 당연히 존 탁스 짜이퉁 신문이 판매되지 않았다. 그곳 사람들은 좀 더 품격 있는 것을 읽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저 카타리나와 퇴트게스의 인터뷰를 조금 걱정스레 기다리던 블로르나는 정오에야 비로소, 그러니까 볼터사임 부인에게 전화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존 탁스 짜이퉁의 신문 기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볼터사임 쪽에서는 당연히 블로르나가 존 탁스 짜이퉁 신문을 이미 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사람들은 블로르나가 진심으로 성실하게 카타리나를 염려해 주기는 하지만 냉담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볼터사임 부인이 존 탁스 짜이퉁 신문의 해당 구절을 전화로 읽어주었을 때 그는 사람들이 표현하듯이 자신의 오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했고 그제야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고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폭발하고 말았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며 부엌에서 빈병 하나를 찾아 차고로 달려갔다. 거기에서 다행히도 그의 부인이 진짜 화염병을 만들려는 그를 말렸다. 그는 화염병을 만들어 짜이퉁 신문의 편집부에 던지고 나서는 두 번째 화염병을 슈트로임레드의 첫 번째 집에 던지려고 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눈앞에 그려보자. 42살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것도 7년 전부터 냉정하고 명확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브라질이나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북아일랜드에서도 국제적인 업무를 훌륭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리딩의 주목과 슈트로임레드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 단순히 한 지역의 명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국제적인 인물인 그런 사람이 화염병을 만들려고 했다. 블루나 부인은 재빨리 이런 행동을 즉흥적이고 소시민적이며 낭만적인 무정부주의라고 하면서 그를 철저하게 논평했다. 마치 아프거나 상처가 난 신체 부위에 대해 말하듯이 말이다. 그녀는 직접 수화기를 들더니 볼터사인 부인에게 그 해당 구절을 읽어달라고 했다. 여기서 이야기해야 할 것은 그녀의 얼굴이 상당히 창백해졌고 그녀조차 심지어 화염병 제조보다 더 심한 짓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리딩에게 전화를 걸어 간단히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개자식이야. 비열한 돼지새끼.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블루나 가족의 지인들은 모두 적화 같고 날카로운 논평으로 악명 높은 그 부인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녀가 슈트로임레드와 통화했다고 생각한 그녀의 남편이 보기에는 그런 행동 역시 너무 지나친 것이었다. 이제 여기저기서 말다툼과 싸움이 벌어졌다. 블루나 부부 간에도, 블루나 부부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도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여기서 어느 누구도 살해되지 않았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도 무방할 것이다. 의도적이긴 했지만 그 자체로 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존 탁스 짜이퉁 신문 기사의 결과를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124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교양을 갖추고 성공한 사람들조차 얼마나 분노케하고 얼마나 거친 방식의 폭력까지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알리기 위해서다. 확인된 사실은 이 시간에 대략 12시경에 카타리나는 아마도 트웨트겟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시간 반쯤 기자들이 자주 찾는 술집 골덴테에서 눈에 띄지 않게 머물렀고 그곳을 나와 그녀의 아파트에서 15분쯤 늦게 나타난 트웨트겟을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 인터뷰에 대해 더 이야기할 필요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50. 카타리나의 아버지가 위장한 공산주의자였다는 게멜스브로이의 한 신부가 제공한 놀랄만한 정보가 사실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블루나는 하루 날을 잡아 그 마을로 갔다. 우선 이 신부는 자신의 진술을 거듭 확인해 주었고 짜이퉁 신문이 그의 말을 그대로 올바르게 인용했다고 인정했으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심지어 그럴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자신의 후각이 항상 믿을만하다며 블룸이 공산주의자라는 냄새를 그냥 맡았다고 했다. 그가 자신의 후각을 정의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125페이지로 이어집니다. 블루나가 그에게 설명을 부탁했을 때, 즉 그가 자신의 후각을 정의할 수 없다면 대체 공산주의의 냄새란 어떤 냄새인지, 소위 공산주의자 냄새가 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아주 비협조적이었다. 이 대목에서 유감이지만 이것을 꼭 말해야겠다. 그 신부는 상당히 불친절해졌고 블루나에게 카톨릭 신자이냐고 물었다. 블루나가 그렇다고 하자 그 신부는 그에게 순종의 의무를 다하라고 했다. 블루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당연히 그 순간부터 그는 블룸 가족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블룸 가족은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는 죽은 카타리나 어머니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해고된 성물 간수인과 함께 성물 보관실에서 미사용 포도주 한 병을 깨끗이 비웠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카타리나의 오빠에 대해서도 나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정말 고칫거리였다고 한다. 카타리나의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였음을 입증하는 유일한 인용문은 1949년 그 마을에 있는 7 술집 가운데 한 곳에서 농부 쇼이벨에게 카타리나의 아버지가 했던 말로 사회주의가 절대 최악의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 이상은 얻어낼 수 없었다. 블로나는 마을에서의 조사를 별 소득 없이 끝냈다. 그 자신이 공산주의라고 욕을 먹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자로 부르게 되었다는 점이 바로 유일한 수확이었다. 그러니까 유독 괴로울 정도로 그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를 어느 정도 도와주고 거의 공감이라고 할 만한 것을 보였던 어느 부인이 엘마 슈브링어라는 정년 퇴임한 여교사, 그와 헤어질 때 냉소적인 미소를 보내고 윙크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다. 126페이지로 이어집니다. 당신 자신도 그들 중 한 명이라고 왜 인정하지 않으시죠? 당신 부인은 정말로 그렇잖아요. 51. 여기서 유감스럽지만 한두 가지 폭력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폭력사건은 블로나가 카타리나의 재판을 위해 준비를 하는 동안 발생했다. 카타리나의 청에 따라 괴텐의 변호를 맡고 그들 둘의 상호 방문을 허락받으려고 애썼을 때 그는 아주 큰 실수를 범했다. 그들 두 사람이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2월 20일 그 문제의 날 저녁이 그리고 계속 이어진 밤에 약혼했다고. 기타 등등. 짜이퉁 신문이 그에 대해, 괴텐에 대해, 카타리나에 대해, 블로나 부인에 대해 어떻게 썼을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모든 것을 언급하거나 인용하지는 않겠다. 흐르는 수면 상태가 어느 정도 손상되거나 그 상태를 이탈하는 일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일어나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짜이퉁 신문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블로나가 이혼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정말 전혀 사실이 아닌 소문이었다. 그런데도 이 소문이 부부 사이에 모종의 불신의 씨를 뿌렸다. 그의 경제 사정이 나빠졌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았다. 사실 그는 약간 무리를 했다. 카타리나가 아파트에 대한 일종의 신탁 관리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의 아파트는 피로 얼룩졌다고 여겨져서 세를 들이기도 어려웠고 팔 수도 없었다. 아무튼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고 동시에 블로나는 줄지 않고 그대로인 대출 상환금, 이자 등을 지불해야 했다. 더구나 우아한 강변의 삶, 아파트 단지와 관련이 있는 하프텍스사가 카타리나 블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는 첫 징후들까지 보였다. 이유는 그녀가 단지의 집세나 매매 가치 및 사회적 가치를 손상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다시피 분노, 상당히 많은 분노가 폭발됐다. 건축회사는 블로나 부인을 배임의 이유로, 배임 혐의는 그녀가 카타리나에게 아파트 단지의 하부 구조를 알려주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해고하려고 하고 1심에서는 기각되었지만 2심, 3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한 가지 더 말하자면 2대의 자동차 중 한 대는 이미 처분되었는데 블로나의 정말 꽤 우아한 고급차 사진이 최근 다음과 같은 설명과 함께 짜이퉁 신문에 실렸다. 빨갱이 변호사가 서민의 차로 바꿔 타지 않으면 안 될 날이 언제쯤일까? 52. 당연히 루이스트라사와 블로나의 관계 역시 끊기지는 않았다고 해도 엉망이 되었다. 사람들은 입만 열면 관계를 청산하라고들 한다. 아무튼 그는 최근에 슈트레임레드에게서 전화로 통보를 받았다. 우리가 자네들을 굶어 죽게 하지는 않을 걸세. 이때 블로나가 놀랐던 것은 128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슈트레임레드가 자네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네들이라고 말한 것 때문이다. 그는 물론 여전히 루이스트라와 하프텍스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국제적인 차원이나 심지어 국가적인 차원의 일도 하지 않는다. 이따금 지역적, 대부분 국부적인 차원에서 일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그가 불쾌한 계약 위반자나
소송을 잘 거는 불평꾼들과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들은 건물을 약속대로 대리석으로 장식하지 않고 그저 전륜호펜의 석판으로 마감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욕심문에 연마와 니스로 세 겹 칠을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칼로 칠을 벗겨보고 감정가를 고용해보니 2번만 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유형이다. 뚝뚝 물이 새는 욕실의 수도꼭지, 고장난 쓰레기 낙하장치 등을 핑계로 계약에 약정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자들이다. 요즘 그에게 위임되는 것은 이런 사건들이다. 예전에는 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자주 부에노스아이레스와 페르세폴리스 사이를 오가면서 커다란 규모의 프로젝트 기획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말이다. 군대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개 굴욕적인 상황과 연관된 강등이라고 한다. 그 결과 아직 유기양은 아니지만 블로나의 위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그가 콜포루스 텐하임에서 자체 조사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괴텐을 체포하던 당시 열쇠가 안에 꽂혀 있었는지 아니면 바깥에 꽂혀 있었는지 혹은 괴텐이 무엇인가를 부수고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었었는지 그 지역경찰서장의 말을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그 사건의 수사는 종결됐는데 또 무슨 일이요? 이 일로 이는 확인이 되어야만 한다. 좀처럼 위의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 설사 헤르만스 경찰서장이 129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그에게 매우 친절하고 절대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해도 그는 블로나에게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간곡하게 충고했다. 그나마 블로나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아내가 그에게 점점 더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것이다. 그녀의 혀는 여전히 신랄하지만 더는 그에게 적대적으로 혀를 놀리지는 않는다.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대적으로 신랄한 혀를 사용할 뿐이다. 저택을 팔고 카타리나의 아파트 대출금을 청산한 후 사서 그리로 이사하려는 그녀의 계획은 지금까지 아파트 크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블로르나는 시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포기하고 집에서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아파트가 너무 작은 것이다. 플레이보이 기질이 있는 자유주의자로 통하고 쾌활하고 호감이 가는 동료였기에 그의 파티는 늘 인기가 있었는데 그러던 그가 금욕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고 항상 중요시해오던 의상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시작했다. 유행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차림새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동료들은 심지어 그가 최소한의 몸 관리도 하지 않아서 악취를 풍긴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출세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 수도 없다. 실제로 여기에서는 어떠한 것도 정말 사소한 것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이제 예전의 그 냄새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활기차게 샤워 물줄기 아래로 뛰어들어 비누, 데오도란트, 향수를 듬뿍듬뿍 사용하던 남자의 냄새가 아니다. 간단히 말해 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의 친구들은 그는 아직 몇몇 친구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누구보다 하흐와는 루트비히 괴텐과 130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카타리나 블룸의 사건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여전히 볼 일이 있다. 그를 염려하고 있다. 특히 그가 자신의 공격성을 그를 끊임없이 작게나마 기사화하여 문제시하는 짜이퉁 신문에 대한 공격 심리 같은 것을 더는 분출하지 않고 삼켜버리는 것을 걱정한다. 그 친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트루데 블로나가 무기를 소지하거나 폭발물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눈에 띄지 않게 감시하라고 부탁할 정도이다. 그건 에긴 하르트 템플러라는 기자가 살해된 퇴트게스의 후임자로 퇴트게스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템플러는 블로나가 사설 전당포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에 담고 그러고 나서 짜이퉁 신문의 독자들에게 블로나와 전당포 주인이 흥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창문 너머에서 사진을 찍는데도 성공했다. 카타리나 블룸의 명예로운 잃어버린 문명의 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